안녕하세요. 피트니스 올공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대표 김정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과학적 이론에 근거한 어떤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 단백질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단백질 조금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일단 단백질이 뭐냐면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죠. 3대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단백질이 과연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을 할까요? 자, 예를 들면 눈이 침침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비타민 뭐를 드십시오. 그게 부족해서 그럽니다. 일반식으로 내가 먹던 거에 그 비타민 성분이 음식에 함유되어 있는 양이 적기 때문에 눈이 침침해져요. 그래서 그거를 비타민 뭐라고 딱 되어 있는 그걸 먹는 거죠. 그쵸? 근데 요즘 먹는 종합 비타민제 같은 거 보면 비타민 종류가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 들어 있는지는 뒤에 라벨을 봐야 되고요. 자,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섭취를 해주고 있죠. 왜냐하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 음식으로는 그런 모든 비타민을 다 챙겨 먹으려면 한 끼에 얼마나 다양한 음식들을 먹어야 됩니까? 자, 단백질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근육이 유지, 회복,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내 근육 세포가 아침에 만약에 출근을 했어요. 학교를 갔어요. 직장을 갔어요. 저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에 걸어갔어요. 수업을 했어요. 일을 했어요. 공부를 했어요. 자, 근육이 쓰입니다. 야, 근육이 쓰여요. 자, 이놈들이 일을 했으니까 자극을 받았죠. 자, 그런 어떤 근육들이 회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이미 내 몸에는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부터 필수적으로 근육이 달려 있어요. 근데 이놈이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또 단백질이에요. 자, 회복과 유지. 자, 우리는 근력 운동을 합니다. 근육을 키우고 싶어요. 저 잡지, 온라인, 인터넷, 와, 저 남자 멋있는데 나도 가슴 이만해지고 팔도 이만해지고 싶다. 운동해요. 근데 단백질은 오늘 먹고 내일 안 먹고 또 생각날 때 먹고 안 먹고 보충제 인터넷 시켜서 막 프로틴 몇 통 사놓고 처음에 막 먹다가 그 다음에 안 먹고. 자, 단백질. 근력 운동을 해서 근육이 커지기 위해서 성장을 할 때 필요한 게 또 단백질입니다. 근육의 유지, 회복, 성장. 이 세 가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단백질인데요. 자, 나이가 먹으면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가면서 근육량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일반 분들 중에 과연 단백질을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 분이 있을까요? 비타민 종류도 많이 안 챙겨 드시는데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 단백질 섭취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근육이 유지가 되지 않고 점차 나이가 들면서 더 빨리 급격히 주는 거죠. 자, 단백질 공급을 해주면 근육량이 빨리 안 줄죠. 복날에 삼계탕을 먹었더니 몸이 뭔가 좋아지는 것 같아. 왜? 평소에 단백질 안 먹던 분들이 단백질을 먹어주니까 근육 회복, 그 영양 때문에 근육이 회복되니까 기운이 나는 것 같아. 하지만 운동 꾸준히 하면서 단백질 드셨던 분들은 복날 전날에도 단백질을 먹었을 거고 그 전날에도 먹었을 거고 아마 복날이라고 삼계탕 드시는 분 없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무슨 날이다 해서 이렇게 주변에서 먹는다고 해도 저는 그렇게 감흥이 없습니다. 워낙 단백질을 먹어오고 있으니까. 자, 이해되셨을 겁니다. 단백질은 원래 드셨어야 되고요. 원래 드셨어야지 근육이 유지가 되고 나중에 감소가 안 되고요. 단백질을 안 드시고 근육이 유지가 안 되고 줄기 때문에 기초대 사양이 떨어지니까 젊었을 때 살이 안 찌던 분들도 살이 찌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연결고리가 다 돼 있는 거죠. 단백질 섭취를 안 해서 근육이 줄었기 때문에 나중에 나이가 들면 대사량이 떨어지니까 살이 더 찐다. 아마 한 가지 또 이해를 쉽게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단백질은 유지, 회복, 성장, 근육에 필요한. 자, 그러면은 언제 먹어야 될까요? 내가 이만큼. 자, 먹는 섭취량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체중 1kg당 최소한 1g의 섭취. 자, 체중 1kg당 보다는 약간 오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바디나 PT샵. 저희는 이제 PT샵이기 때문에 인바디 측정을 하고, 피트니스나 헬스클럽도 요즘 인바디가 있죠. 아니면은 보건소 같은 데 가셔서 이제 요청하시면 인바디 측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내 몸의 구성 성분이 나와 있고요.
지방을 뺀 무게인 제지방에 맞춰서 1g 섭취를 한번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중이 70kg인데 지방의 무게를 뺐더니 제지방이 뭐 60kg다. 그러면 그분은 60g의 단백질을 하루 섭취량으로 정해서 스타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근력운동 뭐 이렇게 생활을 한다. 회복이 좀 안 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조금씩 늘리시는 겁니다. 자, 처음에는 제지방량에 맞춰서 드시되, 자, 중요한 거는 언제 먹어야 되느냐. 자, 중요합니다. 아, 내가 운동을 했으니까 지금 이제 운동 끝났으니까 바로 섭취해 주라니까 지금 바로 먹어서 빨리 회복을 시켜주는데 도움을 줘야지. 운동 끝나고 바로 먹어요. 그 저녁은 건너뛰고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싶으면 먹고 귀찮으면 안 먹고. 자, 그게 아닙니다. 단백질이 대사 과정을 거쳐서 아미노화되고 그게 근육에 이제 공급이 되고 그랬던 과정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자,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단백질을 언제 먹냐면 내가 먹어야 되는 그 양을 최소한 깨어있는 시간 동안에 나눠서 섭취를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과학적으로 한번 우리 위가 이제 소화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은 한 25g 정도라고 이제 나와 있었습니다. 지금은 또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 양만 이제 흡수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운동을 오래 하신 분들, 근육량이 많고 장 기능이 향상된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이상의 것도 이제 흡수를 할 수 있겠죠. 자, 내가 깨어있는 동안 내가 필요한 단백질을 나눠서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운동을 한 이후에도 이제 섭취를 하시게 되는 거죠. 자, 한 가지 예를 들면 오래전에 외국의 올림피아 선수들 중에 유명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좀 상급 보디빌더, 순위가 좀 그래도 괜찮게 나오는 선수가 있었는데 흑인분이셨는데 그분은 그 과학적 이론을 가지고 자다가 일어나서도 단백질을 섭취했어요. 왜? 24시간 동안을 계속 단백질 공급을 해준 거예요. 그 선수가 그렇게 유일하게 그걸 했어요. 뭐 다른 뭐 유명한 로니 콜먼, 뭐 제이 커틀러, 피리스 같은 선수는 뭐 새벽에 깨서 먹고 그러는 거 없죠. 자다가 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먹고 5시에 일어나서 또 먹고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그렇게, 그 선수는 그렇게 했어요. 그걸 보고는 야, 대단하다. 근데 그렇게 중간중간 깨서 숙면을 최대한 취하지 못하고 그러면 아마 내분비계 이제 호르몬 쪽에도 약간 영향이 있을 것이고 잠도 제대로 못 자서 이제 좀 피곤감이 있으니까 다음날 집중이 덜 될 것이고 먹고 바로 자니까 소화가 안 되죠. 흡수율도 좀 떨어질 것이고 위 속에 음식물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잠을 자게 되니까 위액이 분비가 될 것이고 위가 망가질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셨던 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자, 잠은 푹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저녁에 자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단백질을 넣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또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막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근력 운동하는 사람은 뭐 체중당 2g씩 먹으라니까 막 진짜 뭐 헤비급 선수들처럼 근육량 많은 선수들이 먹는 어떤 그런 양을 드시는데 그렇게 먹지 마시고 자신의 제지방량에 맞춰서 차근차근 드시면서 또 제가 올려드리는 다른 어떤 노하우, 운동 기술과 노하우를 통해서 목표 근육만 사용하는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시고 자극을 받고 나한테 필요한 최적의 단백질만 먹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성장이 일어나고 거기에 맞춰서 또 드시고 그 양을 맞춰서 이제 점점 더 늘려서 드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단백질을 먹는 시기는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나눠서 그러다 보면 운동 후가 있겠죠. 운동 후에 이제 드시는 거고 운동 후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뭐 단백질 먹어야 되니까 프로틴만 바로 딱 제가 프로타는 몸에 바르는 거죠. 예, 제가 실수했습니다. 자, 프로틴을 바로 타먹든지. 자, 우리가 영양학적, 이론적으로는 과학적으로 우리가 단백질이 탄수화물하고 같이 섭취를 했을 때 흡수율이 빠르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흡수되면서 소화 흡수되면서 단백질이 같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상상하시면 돼요. 근데 단백질만은 소화 흡수가 더뎌요. 탄수화물은 소화 흡수가 빠르고 그러면 탄수화물이 흡수될 때 단백질을 같이 먹어서 같이 흡수를 시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침, 점심, 저녁 탄수화물 먹죠. 밥. 그럼 거기다가 단백질 같이 드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단백질 닭가슴살 먹기 싫다. 그럼 요즘 이제 프로틴 계통 보충제들 밥 드시고 바로 프로틴.
그러면 위에서 같이 소화흡수. 이런 방법을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은 깨어있는 시간 동안 주기적으로 드시되 자신이 먹을 그 양에 맞춰서 꾸준히 드시는 거예요. 빼먹지 말고 꾸준히. 이 알약을 하루하루 안 먹으면 당신은 죽습니다. 여러분 드시겠죠? 저도 미친 듯이 챙겨 먹을 겁니다. 자, 근육. 제가 요즘 이제 운동을 다시 시작한 지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5, 6년 동안 이제 대회를 안 나가고 수업만 진행하면서 근육이 다 줄어버리고 살만 띠륵띠륵 쪘다가 이제 정신 차리고 저도 이제 뒤늦게 이제 운동을 다시 시작한 지 1년이 됐는데요. 지금 꾸준히 먹습니다. 아침에 이제 수업하러 가서 수업 1시간 하고 또 먹던지 아니면 수업하기 전에 먹던지 꼭 먹어요. 닭 봉지 하나 챙겨서 가서 렌즈에 데펴서 먹습니다. 근데 아마 뭐 제 지인분도 물어보세요. 맛있냐고. 그거 진짜 몇 년 먹어보세요. 다양한 맛들이 있죠. 다양한 맛들 다 먹어봐도 그게 그겁니다. 자, 이놈을 생각해서 드시는 거예요. 이놈. 보약은 쓰시죠. 근데 몸이 좋다고 하시니까 드시죠. 근데 닭가슴살은 안 드신단 말이에요. 자, 몸을 생각해서 드시고요. 보약보다는 다양하게 이제 조리를 해서 맛을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챙겨 드시고, 우리 또 주부님들이나 또는 남편분들 집에서 자기만 단백질 챙겨 드시지 말고 가족들도 생각해서 여보 오늘 뭐 좀 해줘. 아니면 이제 그 주부님이시면 당신도 이제 일하고 몸 생각해서 아이도 성장기인데 키도 커야지. 자, 이거 다 우리 챙겨서 먹읍시다. 이렇게 어떤 식단 관리, 가족의 식단 관리를 이렇게 좀 이끄셔서 하시면은 본인뿐만이 아니고 가족들이 다 이제 건강하게 근육량도 유지가 되고 건강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단백질은 뭔가에 대해서와 섭취를 언제 해야 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이제 유익한 효율적인 어떤 이론과 또 기술, 노하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피트니스 올고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대표 김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